안녕하세요. 저는 소름 끼치는 한 가족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됐던 3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호되게 꾸짖는 것도 가족이 아닌가요? 그런데 가족이 행한 잘못을 숨겨주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두둔한 뻔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농락에서 벗어났을 때 전 처참한 결말을 맞이한 그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 끼치는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전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소개로 만났던 남편은 건축 검사원으로 일을 했고 결혼하고 1년 뒤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댁은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가 있는데 결혼 초반만 해도 여느 시댁과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제 남동생이 있어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며 맞벌이를 하셨고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좋은 기업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특히나 남동생과 남편은 결혼 초반부터 사이가 참 좋았어요. 남편은 늘 남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친동생처럼 남편은 저희 남동생을 챙겨줄 때가 많았답니다. 명절이면 항상 저희 집에 가선 남편이 아빠랑 남동생을 데리고서 술판을 벌이곤 했었고요. 자, 아버님, 한 잔 받으시죠? 제가 오늘 아버님이랑 한잔하려고 아끼고 아끼던 양주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은 아버님 일찍 주무시지 마시고 끝까지 저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네. 알았어. 임서방이 아끼는 양주까지 가져왔는데 내가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일찍 자겠어. 그래, 얼른 따라봐. 자, 받으시죠. 아, 그리고 우리 처남도 받아야지. 우리 처남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내년엔 꼭 승진도 하고 연봉도 팍팍 오르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매영. 매영이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자료 준비하는 것도 많이 도와줘서 제가 올해 진짜 편하게 보냈네요. 매영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회사에 자리 잡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늘 감사드리는 거 알죠?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당연히 우리 처남 일하는데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지. 자, 아버님 처남, 우리 올해도 힘내봅시다. 짠! 그렇게 남편은 저희 집에서도 분위기를 주도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친정 분위기가 좀 차분하고 조용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턴 정말 분위기도 밝아지고 좋아졌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예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저 혼자만 아이 데리고 가면 항상 제 남편을 찾으시기도 했죠. 남편 또한 그런 저희 부모님을 정말 친부모님처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남동생이 결혼했을 때도 정말로 잘 챙겨줬어요. 올케는 너무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올케가 출산했을 때도 남편은 출산 선물도 챙겨주며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처럼 좀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도 모임도 많으시고 약속도 정말 많으셨어요. 깜짝 놀랐던 일화 중 하나는 바로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저희 집은 명절에 저희 가족들끼리만 소소하게 밥을 먹고 끝내는데 시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한 번은 좀 놀랄만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첫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오후쯤에 누가 딱 시댁으로 인사를 왔더라고요. 좀 화려하게 생긴 여자였는데 누군가 했더니 그 여잔 신우의 친구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새이 왔니? 매번 이렇게 찾아오니 참 고맙구나. 그래, 부모님은 잘 계시지? 네, 잘 계세요. 아, 관이 오빠, 잘 지냈어? 웬일이야? 명절에 바쁘다고 작년엔 안 오더니 보고 싶었는데. 어? 장가가고 처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 아, 맞다. 오빠 결혼했지?
아, 미안해. 나 그때 마침 딱 출장이라 못 갔네. 들어오자마자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라는 그 여자를 보면서 처음엔 친척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친구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 신우의 친구에게 절 소개해 주더라고요. 아, 그지? 아, 너 그때 못 왔었지? 여기 인사해. 내 와이프 된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김석기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미진이 친구예요. 그나저나 오빠 멋있어졌네. 결혼하더니만 얼굴이 활짝 폈어. 어머니, 저 오늘 여기서 저녁까지 먹고 가도 되죠? 미진이 잠깐 나갔다가 온다는데 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여기 좀 있어도 되죠? 아유, 그럼. 세희야, 우리 집 양딸이나 다름없는데 있어도 되지, 그럼. 그렇게 신우 친구는 신우가 약속이 있어 나갔다 오는 동안에도 시댁에서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그렇게 혼자서 잘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그런 모습들이 진짜 놀랍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 신우랑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었고 남편도 신우랑 같은 고등학교다 보니 어릴 때부터 자주 오며 가며 알던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그 신우의 친구에게 근황을 물었어요. 그런데 신우 친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나저나 세희야, 너 결혼하지 않았어?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집에 있다가 가도 되는 거야? 작년엔 일찍 가봐야 한다고 인사만 하고 가더니만 올해는 웬일로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가. 괜찮은 거야? 아이, 남편이라도 데리고 오지 그랬어. 아, 그게 어머니 저 이혼했어요. 뭐? 이혼? 아니, 갑자기 왜?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히 잘 지내고 있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시모는 신우 친구의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 물어봤는데 갑자기 신우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만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신우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다들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식이 바람 피웠어요. 나 놔두고 그 자식이 바람 피웠어요, 어머니. 이혼하고서 집에 가도 부모님은 친척들 보기 민망하다고 저더러 명절 끝나고 오라고 하고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아휴, 그런 일이 있었어? 진작에 말을 하지. 우린 너 결혼하고서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괜히 걱정돼서 그런 거지. 아니, 어떻게 그런 자식이 있다니? 그래도 넌 아이는 없잖아. 그게 그나마 다행이네. 네, 그나마 그 자식이랑 아예 안 낳아서 다행이죠, 뭐.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절친 미진이밖에 없는 거. 저 여기 좀 더 있어도 돼요? 아유, 그럼. 네가 그동안 마음 많이 상했겠구나. 아유, 한잔하자, 한잔해. 너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하시지만 속으론 또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그래, 오늘은 여기서 푹 마음 쉬다가 가렴. 시부모님은 신우 친구의 등을 토닥여 주시며 위로를 해주셨고 저 역시 처음 본 여자였지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 시부모님은 신우 친구, 남편 친구 할 것 없이 다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며 좋아해 주셨죠. 주변에서도 평판도 좋으셨고 어딜 가면 다들 시집 잘 왔다는 얘길 저에게 하실 정도로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의 성격을 똑 닮아 남편과 신우도 사람들을 만나는 걸 참 좋아했어요. 특히나 신우는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요즘 말로 하면 인사 중에 인사였답니다. 아는 사람도 정말 많고 집에 가만히 있을 때가 하루도 없었어요. 신우는 프리랜서였는데 아무래도 일정하게 일을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일이 없을 때면 해외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며 그렇게 유유자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신우이가 참 자유롭게 보였어요. 전 처음에 신우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2년 차 때 신우가 한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겠다면서 시부모님께 소개를 해주러 온 거였죠. 그런데 그 남자를 보고선
시부모님이 신우의 결혼을 결사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직업도 없이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저희가 시댁에 갔는데 시부모님과 신우가 엄청 소리를 치면서 싸우고 계신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휴, 저 미진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자식 너 들었지? 어디서 저런 자식을 데리고 와가지고선 결혼하겠다고 전화 알린데 어쩜 좋냐? 어쩜 좋아? 엄마, 왜 새언니한테 그래? 내가 결혼한다는데 왜 새언니한테 그걸 물어보냐고. 내가 좋다고 했잖아. 그냥 결혼하겠다고. 네가 뭔 돈이 있어 결혼을 해? 네 남자친구도 땡전 한 푼 없다는데 결혼하고서 뭐 어디서 살 거야? 살 집은 있고? 결혼할 비용은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오면 누가 결혼을 시켜준대? 정신 차리고 일해서 돈 모아서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엄마랑 아빠가 해주면 되잖아. 돈 모아놨다가 어디 있을 건데. 이럴 때 해주면 되지. 새언니, 엄마랑 아빠 좀 설득해줘요. 그렇게 한참을 시부모님과 신우가 싸우고 난 후에 결국 시부모님이 결혼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으면 또 금세 신우인 마음을 홀라당 받고 헤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다 보니 심지어 나중엔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신우의 결혼 통보를 아예 믿지도 않았죠. 사실 신우가 만나던 남자들 중엔 꽤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착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간 또 오래 연애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늘 신우의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신우가 초등학생 때 큰 교통사고 때문에 몇 개월간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한 적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때 진짜 큰 사고였다 보니 시부모님과 남편은 신우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독하게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우는 그걸 알고 더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고요. 한 번은 신우가 자기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대출을 받아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적도 있었어요. 전 새언니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다는 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집 대출금이며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무려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니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한텐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아가씨, 저희 생활비도 매달 고정비용이 많아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여유라도 있으면 도와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언니, 저도 제 이름으로 대출 받고 싶은데 언니도 아시잖아요. 저 사대보험도 안 되는 프리랜서라는 거.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언니한테 부탁하는 건데 좀 안 될까요? 저 꼬박꼬박 돈 잘 갚을게요. 미안하지만 그건 힘들겠어요. 5천만 원이라는 게 사실 모으기도 힘든 돈이잖아요. 아가씨가 당장 급한 돈도 아니고 미안해요. 됐어요. 그래도 언니하고는 좀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됐다고요. 결국 신우는 제 거절에 마음이 상했는지 그때부턴 저와 좀 어색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신우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마치 철없는 10대 학생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결혼 6년차 때부턴 슬슬 시댁과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명절 갈등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전까진 아이도 어리다 보니 제 손이 필요해서 명절 때 제가 음식을 장만하거나 일을 계속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아이도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어머님께서 저한테 명절 준비를 다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는 며느리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슬슬 절 집안 잡부로서 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집에 손님이 누구라도 오면 당연하게 제가 심부름을 해야 되더라고요. 결혼 6년차 명절 때도 매해 명절마다 왔었던 신우 친구가 시댁에 왔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일거리에 시달리다가 겨우 자리에 앉아 과일을 먹으려고 하니 자리에 딱 앉기도 전에 시모가 말을 했습니다. 이에 애미야, 새이 배고프단다.
뭐 먹을 거리 챙겨서 가지고 좀 와라. 어머니, 어머니 예전에 그 고구마 튀김 했던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거 안 하세요? 저 그거 진짜 먹고 싶은데 요즘 고구마도 엄청 맛있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오늘 고구마 튀김도 했는데 어떻게 알았니? 예미야, 고구마 튀김 좀 가지고 와봐라. 안 그래도 출출한데 그거나 먹자. 아, 전 고구마 튀김에 맥주 마실게요. 맥주도 준비해 주세요. 쉴 틈 없이 시키기만 하는 시모도 어이가 없었지만 거기에 불을 지피는 철없는 신우 친구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우 친구는 저에게 제대로 호칭도 붙이지 않고 진짜 가정불 부리듯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전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 신우 친구에게 쌀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기요, 맥주 여기 집엔 없고요. 드시고 싶으시면 나가서 사오던지 하세요. 네? 뭐 그럼 되지 뭘 그렇게 쌀쌀맞게 말해요?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 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 더 오래 뵀는데 전 여기 딸이나 다름없잖아요. 어머니 며느리 좀 너무하신다. 아유, 그래, 애미야. 그래도 손님인데 너무 그러지 말어라. 세희야, 네가 좀 이해해. 애미가 오늘 하루 종일 좀 고생을 했거든. 손님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지쳤을 거야. 맥주 마실 거니? 내가 가서 사오지 뭐. 아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사와야죠. 근데 어머님이 평생 혼자서 그렇게 내내 명절 준비하시면서 한 번 저렇게 쌀쌀맞게 하신 적 없으신데. 역시 며느리 며느린가 봐요. 관이 오빠한테도 저러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서 여우같이 시모의 팔짱을 끼며 아양을 부리는데 정말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전 결국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역시나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친구, 뭐야? 왜 매번 명절마다 찾아오는 건데? 저번에도 당신 팔짱 끼면서 막 술 사달라, 밥 사달라 하는 것도 모자라. 오늘은 날 아주 가정부 부리듯이 하던데? 진짜 너무 기가 막혔어, 정말.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새인 우리 집에 진짜 막내딸이나 다름없어. 예전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니까? 그리고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연히 당신한테 이것저것 부탁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 당신이 세희처럼 사근사근 애교 있게 엄마한테 그랬어 봐. 엄마가 세희 말고 당신을 더 예뻐했을 텐데. 당신은 그런 애교도 없잖아. 며느리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애교 부리면서 분위기 풀어주고 그러는데 고마워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같았으면 고마워서 선물이라도 주겠다. 당신은 매번 그렇게 다 안 입고 보는 게 문제야. 사람이 좀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사소한 거 가지고 쪼잔하게 왜 그래. 기가 막힌 남편의 반응에 정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내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시댁에 마치 복종하길 바라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래도 결혼 초반엔 저희 집에도 잘했었는데 점점 친정에 방문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주말이면 내내 시댁에 가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길 바랬습니다. 저는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돌봐야 하니 주말엔 오로지 쉬고 싶었는데 장남 맏며느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절 책망하면서 늘 그렇게 시댁에 절 데리고 가곤 했어요. 제가 거부를 할 때마다 남편은 절 아주 못된 며느리 취급하며 대하곤 했고요.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댁에서도 제가 맏며느리니 잘하는 게 당연하게 행동하셨죠. 그러면서 전 역시 시자는 시자구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없이 간간히 일을 하고 있으니 시모가 걱정스러웠는지 한 번은 저한테 일자리를 혹시 알아봐 줄 수 있냐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신우의 스펙 자체가 엄청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긴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나름 정말 주변에 묻고 물어서 복지도 괜찮고 연봉도 나쁘지 않은 곳으로 소개를 해주게 되었어요. 친구네 아버지께서 하는 사업장이라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의 말을 듣고서 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열이 화끈 달아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야, 석희야. 나 솔직히 너 보고서 네 신우 일자리 마련해 준 거였거든. 근데 좀 해도 너무한다. 너 네 신우 어쩌고 회사 다니는지 알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나한텐 별말 안 하던데 어머님도 열심히 회사 가는 것 같다고만 하시고 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글쎄 네 신우 이제 갓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어린 다른 여직원 어찌나 힘들게 하는지. 아휴 이번에 그 직원이 나간다고 해서 회사가 아주 난리가 났어. 그 직원이 일을 엄청 잘하거든. 아버지도 내 친구 신우라고 하니까 좋게 보신 거였는데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거래처랑은 자꾸 싸우려고만 들고 말이야. 내가 진짜 민망해가지고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거든 아버지가. 아무튼 그렇게 알아. 근데 다음엔 다른 곳에 네가 신우 일자리 알아보면 안 되겠더라. 괜히 네 평판만 나빠지겠어. 친구의 말을 듣고서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던지 내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신우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건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화가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저는 시모가 저한테 신우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시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가 딱 전화를 받자마자 하신 말이 뭔지 아시나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넌 그 많은 일자리 중에 그런 곳을 어쩜 네 신우한테 소개를 해줄 생각을 하니? 네 신우가 오늘 출근하자마자 속상해가지고 와서 내내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한다. 회사에서 이유도 없이 나가랬다는데 어떻게 아직 한 달도 안 된 일 나가라고 그래? 네? 어머님,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요. 실은 아가씨가 거기 직원한테 좀 힘들게 했나 봐요. 요즘 그런 일 민감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들어보니까 아가씨가 오히려 이유 없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한 게 좋게 마무리된 거예요, 어머님. 뭐? 너는 어떻게 새언니라는 게 네 신우 편을 안 들고 남들 편을 들고 앉아 있어? 제가 오죽 속상하며 와서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겠어. 너 제대로 된 거 소개해 준 거 맞아? 지금까지 혼자서 일하던 애가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일해야 되는데 당연히 갈등도 있겠지. 어디서 남들 말만 듣고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어머님 남들 말만 믿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다 확인했어요. 그쪽에선 다른 쪽으로 처리하려고 한 거 겨우겨우 친구 아버님이 말리고 중재해서 마무리된 거라고요. 그만큼 심각했던 일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유 됐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모양이구나. 어쩜 그렇게 남처럼 냉정하게 구는지 참. 네 뜻 잘 알겠다. 그러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후 사정은 다 따져보지 않고서 무작정 가족표만 든 건 어머님이시지 않나요? 자기 딸이 잘못한 게 있으면 혼도 내고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데 어쩜 그렇게 우쭈쭈 시누이만 감싸 안고 있으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더더욱 황당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솔직히 전 남편이 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더 기가 찬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왜 거길 소개해 줬어? 내가 알아서 괜찮은 곳 알아본다니까. 괜히 거기 가서 애만 상처받고 이게 뭐야? 당신 엄마한테도 엄청 따졌다면서? 에휴,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드려. 뭐? 나더러 사과하라고?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아야 할 건 나야, 나. 난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몰라? 당신은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 아, 그러니까 왜 당신이 나서서 일자리를 구해주냐, 이 말이야. 미진이 마음 약하고 여린 거 몰라? 가족 사업하는 곳이면 당연히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일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었겠어.
당신이 직장 알아봐 준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어쨌건 지금 이 사태는 당신 때문이니까 당신이 먼저 나서서 사과해. 미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뭐? 지금 그럼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이거야? 내가 뭐 일자리 구해주고 싶어서 구해줬어? 하도 닥달하니까 매일 얼굴 볼 때마다 좀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봤던 거잖아. 옆에서 뻔히 그 과정 다 봤으면서 아휴, 어떻게 당신은 그런 말을 해?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서서 동생 일자리 알아봐 준 적 있어? 그런 적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말하냐고. 난 절대 사과 안 해.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하냐고. 그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여간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 전 냉정한 남편의 말이 마음속에 정말 화살이 꽂힌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믿고 살아야 하는 남편이 이런 말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시댁이고 남편이고 다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날이 갈수록 며느리를 한낱 종으로만 생각하는 시댁 식구들이나 그걸 당연시 여기는 남편이나 참 지겹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가 있으니 냉정하게 헤어져야 할지 딱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등이 점점 심해지던 중 그의 시모가 이석증이 심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가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던 시기였고요. 그런데 남편이 명절이 슬슬 다가오면서 저한테 뜬금없는 통보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각자 집에 알아서 하자. 엄마 몸도 안 좋고 그렇다고 우리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보내자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각자 보내자니. 뭐 그럼 나랑 사이도 안 좋은데 우리 집 가서 얼굴 찌푸리면서 앉아 있을래? 그건 나도 싫으니까 그냥 각자 보내자고. 난 너네 집 안 갈 거니까 너 혼자 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부부가 좀 싸웠다고 명절에 인사도 같이 안 가. 아예 안 간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더니 남편은 대화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시모가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비한테 얘기 들었다. 애비 말대로 너 명절에 안 와도 돼. 어차피 음식할 것도 아니고 너도 오기 싫었잖니? 네? 어머님, 그래도 명절인데 가야죠. 아유, 됐다. 안 와도 된다. 넌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 착한 아들이 처가에도 안 간다 그러고 집에도 혼자 온다고 그러니? 됐다. 나 우리 아들이 자존심도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네 얼굴 보고 싶지 않구나. 옛날 같았으면 지혜비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을 텐데. 아휴, 나도 기분 나쁘니까 너도 그냥 올 생각하지 마. 그렇게 시몬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서 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결국 전 저 혼자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얘기를 했더니 오랜만에 저희 식구들끼리만 여행을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여행을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저도 시댁에 가야 하고 올케도 친정에 가야 하니 시도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 해에 올케네 부모님이 따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서 마침 딱 좋은 기회가 된 거였죠. 그렇게 저희 명절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마침 남동생 친구가 제주도 애월 쪽에 별장처럼 세컨하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낼 수 있게 되어 숙소도 다 준비할 수 있었답니다. 사실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고 시모와의 트러블도 점점 깊어지니 속이 좀 심란하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머리를 좀 식히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비행기표가 좀 엇갈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명절 연휴다 보니 비행기표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진짜 겨우겨우 오전 오후 나눠 비행기표를 구하게 되었고 결국 그날 오전 남동생 내가 먼저 제주도를 향하고 전 부모님을 모시고
오후 1시 비행기로 가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날 먼저 제주도에 도착했던 남동생에게서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도착했어? 거기 날씨는 어때? 괜찮아? 누나, 괜찮아. 우린 잘 도착했지. 근데 혹시 매형네 식구들도 여기 제주도 오기로 했어? 누나가 말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 아까 공항에 도착했는데 멀리서 매형이랑 식구들이 딱 지나가더라니까? 그래서 인사하려고 갔는데 그냥 바로 공항을 나가더라고. 전화해볼까 하다가 왠지 누나한테 먼저 연락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누나 몰랐어? 그때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동생에게 물었죠. 성준아, 혹시 우리 시댁 식구들 말고 다른 일행은 없었어? 아, 맞다. 한 명은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모르는 여자분 한 명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가던데. 성준아, 저 미안한데 누나 갈 때까지 이 사실 네 매형한테 말하지 말고 네가 좀 미행해 줄 수 있겠어? 네 매형 벌써 나가버렸니? 아니, 보니까 차 렌트하러 가려는 것 같던데. 일단 알았어, 누나. 내가 얼른 쫓아가 볼게. 그때부터 제 심장은 정말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속으론 제발 아니길 빌고 빌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자의 촉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사이에 낀 여잔 딱 한 명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부랴부랴 부모님을 모시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죠. 성준아, 지금 어디쯤이야?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 어, 아마 숙소 체크인이 3시라 그런가 여기저기 가는 것 같아. 일단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누나 여기로 빨리 와봐. 알았어. 일단 내가 거기로 바로 갈 테니까 만약에 다른 곳에 가면 다시 얘기해줘. 전 남동생이 보내준 주소지로 바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 제주도에서도 갈치조림으로 유명한 식당이더군요. 그렇게 아프다던 시모까지 다 대동을 해서 가족끼리 여행을 왔다는 것도 기가 찼지만 거기에 떡하니 불청객이 끼어 있다는 게 더욱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도착을 하고서 부모님께는 차에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고서 바로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남동생에게 부모님과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을 땐 역시나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시댁 식구들뿐 아니라 바로 그 여자, 그러니까 신우의 친구가 떡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침 또 남편이 옆에서 다정하게 갈치갓을 발라주며 입에다 넣어주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서 바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임관이,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어? 여보, 아니, 여긴 어떻게... 가족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불륜 저지르라고 상까지 차려줬니?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부모는 아예 제 얼굴도 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고요. 당황한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팔짱을 끼면서 제 불난 마음에 기름을 확 뿌린 건 바로 신우의 친구 상간녀였어요. 괜찮아, 오빠. 그냥 가족끼리 놀러 온 건데 뭘 그렇게 당황해? 저기요. 어차피 그쪽은 시댁이랑 여행 가는 거 싫으시잖아요. 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서 여행 가는 거 좋아서 온 건데 왜 그쪽이 그렇게 난리예요? 보아하니 그쪽도 여기 여행 오신 것 같은데 그냥 각자 알아서 여행하고 즐겁게 가자고요. 왜 여기까지 따라와 난리야? 그지, 오빠? 뭐? 야, 어디서 더러운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면서 뻔뻔하게 얼굴을 쳐들고 말해. 남의 남편 꼬드기니까 신나니? 아, 참, 제가 뭘 신난다고 했나요? 말 맞다나 그쪽은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잘 못 지내고 오빠하고도 잘 못 지내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나섰겠어요. 안 그래요?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건방지게 상간녀 주제 입을 털어? 그 입 안 다물어?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그럼 상간녀를 집에 끌어다 들인 거였어? 나한텐 친한 딸이다. 나한테 친동생 같은 존재다 어쩌고 했던 게 다 날 농락했던 거냐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따위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자 가만히 있던 시모가 갑자기 일어나 절 향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오죽 못하면, 네가 오죽 못했으면 우리 착한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날까? 네 잘못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하는구나. 저 착한 아들이 어떻게 본처 자식 두고 딴 마음을 품었겠어. 오죽했으면, 오죽 네가 못했으면 그랬겠냐고. 그러기에 애초에 네가 잘했어야지. 애초에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네가 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뭐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여태껏 뭘 못했는데요. 명절이면 꼬박꼬박 가서 음식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 주말마다 시댁 가서 저녁상 차려.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버는데 집안일도 혼자서 다 해. 제가 대체 뭘 못해서 그러시냐고요? 저것 봐라, 저것 봐. 어? 여자가 그렇게 독하기 짝이 없으니까 남자가 마음이 가나. 너처럼 독한 애한텐 눈 돌아갈 남자도 없을 거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쯤에서 우리 그만하자. 나도 너처럼 독한 며느리 그만 보고 싶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쿵쿵쿵 걸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갈치구이를 잡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날려버리더군요. 갈치를 날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습니다. 사부인, 지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소름 끼친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참, 재수옴부터네 정말. 아니 왜요? 보면 모르시겠어요? 저희 새며느리 될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떠나면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요즘 세상에 누가 정 때문에 살아요?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면 무릎을 꿇고 빌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당당하게 그따위 소리를 해요? 내가 정말 당신들 가만히 안 둬. 그러더니 엄만 내동댕이 쳐진 갈치를 다시 잡고선 시댁 식구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벌벌 떨면서 저희 엄마를 붙잡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자네, 내가 자네 지금껏 얼마나 예뻐했는데 자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는가? 자네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자네가 우리 뒤통수 이딴 식으로 쳐?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엄마에게 내내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시부 역시 고개도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누이와 그 상간녀 그리고 시모는 꿋꿋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저희를 노려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주 꼴보기도 싫었습니다. 전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야, 여우 같은 게 어디서 남의 가정을 파탄내?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끝까지 내가 너 부셔버릴 거야. 끝까지 쫓아가서 부셔버릴 거라고. 아! 이것 좀 놔요. 그렇게 남편 관리 똑바로 했어야지. 시댁에도 잘하지 못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시댁 식구들 다 마음 돌린 거 창피하게 생각해야지. 결국 그 모습을 보고서 남편이 저와 상간녀 사이를 뜯어 말렸고 시모와 저희 엄마도 아주 뒤엉켜서 진짜 그곳은 거의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변 다른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서 상황은 겨우 진정이 됐어요. 사실 남의 영업장에서 그러는 건 정말 실례이고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솔직히 그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천만 다행이라면 식사 시간이 꽤 지나다 보니 손님들이 거의 없었고 그 식당 주인분께서도 오히려 제 입장에서 화를 내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진정의 자리에 앉고 나서 남편은 모든 사실을 시인했고 전 그 말들을 싹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자리를 나가면서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너 정말 두고 봐. 너 언젠간 천벌받을 거야. 알았어? 가족 버리고 뒤통수 친 너 같은 인간은 꼭 천벌받을 거니까 두고 보라고. 여보, 미안해, 정말. 그리고 너, 남의 가정 깨뜨리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뻔뻔한 너 역시 벌 받을 거야. 그 벌 제발 달게 받아라. 그렇게 전 그곳을 나왔습니다. 부모님 모두 충격에 휩싸였고 저 역시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었지만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제주도 여행은 결국 엉망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전 다시 돌아와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으니 소송은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고요. 재산 분할도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답니다.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는데 상간녀가 워낙 뻔뻔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다 보니 생각보다 위자료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 상간녀는 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자기한테 독이 될 거란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머리가 비어 있으니 불륜을 저질렀겠죠. 그 후 저와 이혼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상간녀와 살림을 합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상간녀였죠. 뭐야, 뭔 뻔뻔함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 그쪽 알고서 이런 거죠? 알고서 일부러 나한테 남편 떠넘긴 거 맞죠? 뭔 헛소리야. 야, 내가 뭘 떠넘겨? 네가 저지른 일 아직도 기억 안 나니? 머리가 붕어야 뭐야? 맞잖아요. 이 사람 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집에서 잘 씻지도 않고 일주일에 겨우 팬티를 2번만 갈아입는다고요. 그거 다 알고서 일부러 사이 안 좋아진 거죠? 그죠? 신우인 빌려준 돈 돌려주지도 않고 시무한 사람은 가족인데 뭐 어쩌냐고 모르는 척하고 이거 그쪽 다 알면서 나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모르겠니? 그 남자 선택한 건 너야, 너. 상간녀 꼬리표까지 달아가면서 그따위 남자 선택한 게 너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렇게 헛소리 짓거릴 시간 있으면 네 그 귀한 네 남자 씻겨주기라도 해라. 난 더 이상 니들 그 더러운 걸 듣고 싶지도 않거든? 하긴 뭐 똥파리가 똥파리를 몰라보겠니? 네가 딱 알아보고 골라간 거지. 너도 똑같으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거울이나 보고 반성해. 그렇게 전 상간녀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어이없고 웃기는 여자 아닌가요? 본인이 다 선택해놓고 남 탓을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밖에서도 직업도 괜찮고 멀쩡하고 훈훈한 남자지만 솔직히 지저분하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 시댁은 어땠습니까? 그걸 다 감수하고 7년이란 세월을 참아왔던 건 저였는데 그걸 모르고 얼굴만 보고서 홀로 담고신 그 여자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혼하고서 1년 뒤 전 남편 역시 제대로 된 벌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건축검사원이잖아요. 현장 조사하면서 사용 승인 이런 걸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둔한 남편이 뒷돈을 받고 위법 사안을 묵인해 준 게 탄로나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전부터 마음이 둥둥 뜨고 있었던 상간녀가 어땠겠어요? 바로 구속이 되자마자 도망갔다더라고요. 진짜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 남편이 나락으로 향하고 있을 때 뻔뻔한 전 시모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전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생각했는지 엄청 선심을 쓰는 듯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진짜 웃겼습니다. 에미야,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나. 우리 손주도 너무 보고 싶고 그 여자 내가 아주 내쫓았어. 그때 걔가 네 신우 필요하다는 돈도 거뜬히 대주고 거기다가 우리한테 선물 공세라는데 잠깐 혹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때 너랑 나랑 사이도 별로 안 좋았잖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미안하구나. 우리가 잘못했다. 왜요?
아들 간방 갈 것 같아서 아쉬운 소리라도 해보려고 전화하셨어요? 어,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그 도망간 상간녀가 저한테 말하던데요. 옥바라 차고 싶지 않다고. 안 그래도 더러워서 정 털리고 있었는데 잘 됐다면서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전화 왔던데요. 본인 아들 이제 제대로 혼자 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좀 저한테 미안하세요? 아니, 그게 애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더럽다니? 우리 아들 잘 씻을 텐데. 야, 아줌마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범죄까지 저지른 아들이 여전히 귀하세요? 그럼 그런 아들 평생 끼고 사세요. 귀한 남의 집 딸내미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라고 그쪽 아드님 예쁘겠어요? 온갖 정냄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제 남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쪽 아드님도 아드님이지만 전 다시 아줌마처럼 고약한 심오하고는 한 가족 못하겠네요. 그러니 똑똑히 들으세요. 평생 자식 둘 품에 안고 사시고 절대 사회에 내보내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끊습니다. 그 뒤로 전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조사 후 제대로 처벌도 받고 평생 자기한테 범죄 이력이 남게 되었어요. 그러게 왜 뒤에서 그딴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바람도 바람이지만 애초에 인간성이 덜 된 사람이었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헤어진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전 친정과 가까이 지내며 아이와 둘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솔직히 그날의 충격이 너무 크셨는지 한동안 좀 힘들어하시고 엄마는 화병까지 나셨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아지셨답니다. 특히나 부모님께선 상간녀가 도망간 얘기 그리고 전 남편이 구속된 얘기를 들으시곤 어찌나 고소해하셨는지 몰라요. 남동생과 올케도 종종 와서 저희 애와 같이 잘 놀아주고 저도 많이 도와준답니다. 특히 올케는 같은 여자로서 더 세심하게 절 챙겨주는데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크답니다. 저도 한땐 어느 집안 며느리였잖아요. 올케가 저희 집의 며느리로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알고 있기에 전 올케를 더 많이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땐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고 시댁과 트러블도 있어 이혼을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때 만약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정말 고민 없이 냉정하게 딱 판단을 일찍 내릴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남동생이 눈치껏 빠르게 상황을 판단해서 쫓아가준 덕분이고 또 올케와 부모님 덕분인 것 같네요. 지금은 저도 이혼한 지 2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도 무척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저희 부모님 사랑도 듬뿍 받으며 잘 크고 있고 부모님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답니다. 전 이제 남아있는 저희 가족들, 절 누구보다 옆에서 응원해주는 가족들을 위해 앞으로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요. 전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을 믿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게 언제가 됐던지 벌을 받기 마련이더라고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했다면 반대로 자신에겐 그 몇 배에 달하는 피해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정직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 보자고요. 전 솔직히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처럼 그냥 평범하고 특별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큰일을 겪고서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대로 무너지고 좌절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제 자신을 믿고 이겨낼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숨이 쉬어지고 편안함을 찾게 되었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힘든 일을 거뜬하게 이겨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무조건 힘든 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은 삶도 후회 없이 잘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